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트라인입니다. GV70 드디어 옵션, 가격 모두 다 공개가 됐어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GV70의 토탈 가격은 6,198만원인데 여기서 리스나 장기 렌트로 구매를 고려 중이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려가셔서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V70 기본 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4,880만원이에요 일단 이 4,880이라는 기본 모델을 깔고 여기다가 옵션을 조금 넣어 볼 건데 이번에 꽤나 기본 모델부터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부분들만 몇 가지 포인트로 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뭐 저 혼자 집착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전자석 파워 윈도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의 텔레스코픽도 전동으로, 그리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저 C필러 쪽에 있는 쪽유리 있죠? 네, 그 쪽유리 하나를 빼고는 전 글라스가 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고, 전동 테일게이트 기본이에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기본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그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저는 웬만하면 이거 다 옵션으로 빼는데 네,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좀 짜증나네. 자,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기본이에요. LCD, 풀 LCD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이 디지털이다. 여기 기본이고, 그리고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14.5인치 그 길쭉한 거, 네, 그것도 기본이에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순정 내비게이션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네, 요거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행 보조 장치를 작동할 때 앞에 있는 카메라 하나, 레이더 하나,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막히는 길에서 에이다스를 작동시켜서 가다서다를 좀 편하게,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편하게 차량이 혼자 차선 중앙을 유지하고 가는 기능을 사용하신다던가.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뭐 대표적인 품목들만 한번 찝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 외에도 많은데 네, 가격표 보시면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기본 가격해서 4,880만원. 자, 이거 기본으로 깔고 첫 번째 옵션 추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옵션 좀 세요. 스포츠 패키지 옵션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GV70을 구매하신다라고 하면서 스포츠 패키지를 뺀다, 이거는 진짜 그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400만원인데 이 400만원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고도 남고, 그리고 또 남는다. 자, 이 400만원짜리 스포츠 패키지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사실 이 앞에 들어가 있는 프리뷰라는 말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는 거는 앞에 주행 보조 장치 때문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노면을 읽어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노면에 따라서 뭐 조였다 풀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승차감에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의미가 없어요. 사실 네, 벤츠에서 만드는 매직 바디 컨트롤, 그리고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이런 식으로 유압 장치로 실시간으로 0. 몇 초 만에 차고를 몇십 cm씩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앞에 노면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둘째 치고, 노면을 제대로 읽는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서스펜션에 단순히 댐퍼의 압력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운전자가 뭐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승차감이 엄청 좋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느끼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프리뷰라는 말은 잠깐 머릿속에서 삭제를 하시고요. 다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중요하겠죠. G70 때부터 제네시스에 들어갔던 모든 액티브 서스펜션, 전자제어 서스펜션들은 이 감쇄력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평상시에는 소프트하게 다니다가 나 좀 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스포츠 모드로 논다거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만들어서 서스펜션을 딱딱하게 만들었을 때 그 소프트했다가 딱딱해지는 이 변화의 폭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미있는 운전을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브레이크는 사실 일반적인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4피스톤 모노블록 브레이크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굉장히 큰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4피스톤 모노블록 캘리퍼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 1피스톤짜리 대구경 하나 들어가 있는 그 캘리퍼의 디자인 자체가
일단 너무 작아요. 작은 거는 근데 또 둘째 치고 이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세차 좀 하고 그리고 차량을 좀 계속 타고 다니면서 분진 계속 나오고 했을 때 이 캘리퍼 때문에 진짜 그 이쁜 그 꽉 차 있는 휠하우스에 꽉 차 있는 그 휠, 이 모든 그림을 베린다. 그 녀석이.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이 미관상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연히 더 제동 성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또 스포츠 패키지를 넣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유의미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GV80 같은 경우에는 아예 2.5 터보 가솔린 모델에서는 이거를 선택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GV70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만 들어가면은 2.5 터보 모델에도 모노블록 4P 브레이크를 이렇게 스포츠 패키지로 같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LSD가 들어간다라는 거, 여기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생긴다라는 거. 사실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동력 제어를 살짝 이제 꺼주면서 이 LSD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이 LSD의 이 E자는 잠깐 좀 떼고 생각을 하자고요. LSD라는 그 장치 자체가 일반적으로 LSD가 없는 디퍼렌셜을 생각했을 때 코너를 탈출할 때 차가 한쪽으로 눌렸을 때 실제로 구동력을 줘야 되는 접지력이 살아있는 한쪽으로 쏠려있는 그쪽 바퀴에 구동력을 주는 게 아니라 떠있는 지가 보내기 쉬운 쪽으로 구동력을 빼버리기 때문에 차는 앞으로 안 나가고 바퀴는 미끄러진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엔진 출력은 또 죽여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LSD라는 장치가 들어가서 코너 시에 바퀴가 미끄러진다 싶었을 때 그때 접지력이 살아있는 쪽으로 출력을 보내주기 위해서 양쪽의 차축을 묶어버리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SD가 들어간 차종이 당연히 더 코너 탈출이 빠를 수밖에 없고 험로 탈출에도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GV80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GV80 같은 경우에는 이 LSD를 4륜구동 옵션이랑 같이 묶어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GV70 같은 경우에는 LSD를 스포츠 패키지로 따로 빼서 묶어놨다. 다시 말해서 후륜구동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스포츠 패키지만 들어가면은 LSD가 들어간다. 그러면 LSD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단순히 코너 탈출이 빠르고 재미있는 운전이 가능하다? 이걸 떠나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후륜구동 차량이라고 해서 눈 좀 쌓였다고 차가 앞으로 안 나가는데 이런 상황들은 다 피해 가실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여기 들어가는 지금 이 LSD는 눈길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재미있는 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불필요하게 앞차축으로 계속 구동력을 함께 보내주고 있어야만 하는 4륜구동만의 그 특성을 좀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엔진의 리스폰스가 조금 더 경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경쾌한 핸들링까지 느끼실 수 있겠다. 하나 더, 연비도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저는 스포츠 패키지를 넣고 4륜구동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거다. 자, 일단 4,880짜리 기본 모델에다가 스포츠 패키지 400만원짜리 옵션까지 넣었는데 물론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21인치 그 휠이 디자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100%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 21인치이기 때문에 21인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선택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되는 19인치는 차 휠하우스에 비해서 좀 많이 작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휠을 21인치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120만원 추가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을 할 건데 이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알칸타라 시트입니다. 알칸타라 시트를 적용을 하고도 타공 다 뚫어서 통풍 시트까지 만들어 놨다는 거. 특히나 저는 실내 컬러를 무조건 버건디로 할 건데 이 버건디 컬러의 가죽과 어우러지는 그 알칸타라 시트의 느낌이 정말 실물로 봤을 때 너무나 고급스러웠어요. 너무나. 그리고 이 디자인 셀렉션 1을 넣게 되면 조금 과해 보일 수는 있는데 도어 트림과 센터 콘솔에 카본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에 이런 가니쉬들 그리고 크래시 패드 이런 쪽들도 다 컬러를 맞춰서 가죽으로 싹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뭐 취향에 따라서는 그 도어에 들어가 있는 저는 좀 징그럽다고 표현을 했었던
도어에 들어가는 그 무드램프와 알칸타라 시트가 아닌 그냥 클팅 가죽 시트가 더 이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요. 뭐 도어에 들어가는 그 제가 징그럽다라고 표현한 무드램프까지는 그렇다라고 치는데, 시트만큼은 단순히 눈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칸타라 시트가 운전할 때 정말 몸이 시트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안정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된다라는 뭐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스포츠 패키지에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1을 같이 추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30만 원이 또 추가가 됐네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거,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당하지 맙시다. 우리 절대로 이런 거에 당하지 말자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파퓰러 패키지. 이 파퓰러 패키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단 하이테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개가 다 의미가 없는 옵션들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많이 선택해서 파퓰러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 하이테크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3D 클러스터, 이 3D 클러스터가 제가 맨날 표현하죠. 애가 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껌뻑껌뻑 애가 RPM이 움직이는 그 진동을 타고 화면이 떨어요. 떠는데 지금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3D면 뭐해? 3D는 둘째 치고 이 라인의 선예도들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쨍함이 떨어지는 거야. 흐릿하게 보이고 뿌옇게 보이는, 계기판을 좀 봤을 때 디지털 클러스터면 디지털 클러스터만의 좀 이렇게 쨍하고 선명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전혀 없다. 그래서 3D 클러스터 저는 절대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항상 말씀드려 왔고, 그리고 여기 지능형 헤드램프, 이 말씀드리죠. 지능형 헤드램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 벤츠에 뭐 매트릭스 LED, 뭐 아우디에 또 뭐 BM에 무슨 뭐 레이저 무슨 뭐 어쩌고 이런 애들이 그 보여주는 진보화된, 정말 걔네는 지능이 높은 그런 지능형 헤드램프와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어두우면 싹 비춰줘야 되는데 어두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대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테크 패키지 절대 선택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에 들어가 있는 거,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자, 이게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후측방 경보 그리고 후방 모니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주차를 못하고 운전을 못해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면허증을 반납해 주세요. 제발 운전하고 다니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있어도 운전을 제대로 잘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운전하는 게 불편할 정도로 너무 과한 옵션이다. 이건 진짜 초보 운전자들, 운전 자체에 대한, 내 차에 대한 이 폭에 대한 감도 없어서 사용하는 그런 옵션으로밖에는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것도 제가 GV80 때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려면 실제로 보이는 도로 앞면에 3D로 입혀야 돼요. 근데 지금 제네시스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방향 정보를 일정하게 도로에다가 아래 그냥 땅바닥에다가 써주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이것도 굉장히 좀 쓸모없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근데 하이테크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이런 것들을 파퓰러에다가 묶어놨다? 이건 조금 이건 좀 안타깝다. 자, 그래서 파퓰러 패키지는 절대 선택하지 않을 건데, 파노라마 선루프 일단 넣을 거예요. 자, 140만 원 추가됐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굉장히 광활합니다. 굉장히 광활한데, 뭐 선루프는 취향에 따라서 빼실 분들은 빼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 요즘같이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의 잡소리도 없어지고 완성도도 좋고 만듦새도 좋고 이렇게까지 광활하고 이런 옵션을 왜 포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사랑하거든요. 정말 출근할 때 항상 선쉐이드 걷어놓고 햇빛 받으면서 출근하고, 비 올 때 빗소리 듣는 거 좋고, 뭐 난 어두운 게 좋아? 그러면 그냥 타다 놓으면 되는데 왜? 그리고 무엇보다도 뒷자리에 타 있는 승객들의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지죠.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는 저는 넣습니다. 그리고 HUD, 당연히 넣어야겠죠. 당연히 이번에 HUD가 좀 뭐 표시되는 정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살짝 조잡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운전할 때 시야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HUD는 무조건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만 원이 또 추가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뭘 추가할 거냐?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추가합니다.
이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되어 있는 이 시트, 이게 적용이 되어야만 그 허벅지 익스텐션 길이 조절되고요, 볼스터 전동으로 조절되고, 그리고 동승석에 럼버 서포트가 생기고. 이거 제발 이거는 기본으로 좀 넣어주면 안 되나요? 참, 이거는 동승석 럼버 서포트는 현대에서 기본으로 넣어주실 때까지 계속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2, 스마트 카드키, 솔직히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데, 아무튼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수석에 럼버 서포트가 들어간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가 굉장히 한 단계 더 편안해진다. 근데 가뜩이나 알칸타라 시트에다가 여기까지 딱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정말 이 시트만큼은 정말 그 수입차들 절대 부럽지 않은 그런 시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차도 엔트리급 수입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과장을 보태서 AMG나 M 시트 부럽지 않은 그런 시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는 옵션, 컨비니언스 패키지 110만 원인데 전 돈 값어치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할 거고요. 자, 다음으로 제가 아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은 뺐는데 2는 꼭 넣으셔야 돼요. 자, 2에 뭐 이것저것 써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들으실 필요 없고 딱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2. 자, 고속도로 주행보조 2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생기면 자동으로 차선을 옆으로 변경할 수 있구나. 차가 혼자서. 그런데 이거는 꿈 깨세요.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고 답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보조 2를 넣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ADAS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자체가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GV70 같은 경우도 기본 모델에 앞에 카메라 하나, 레이더 하나가 주행보조 장치 하드웨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주행보조 2, 이 옵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코너 레이더들이 추가가 돼요. 코너 레이더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 차가 가고 있을 때 옆차선에 있는 차량들까지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뭐가 좋아지냐면, 막히는 길에서 우리가 주행보조 장치를 사용을 하잖아요. 특히나 막히는 길에서 사용 많이 하실 텐데, 아니면 뭐 혹은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뭐 100km, 80km로 달리고 있을 때 주행보조 장치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근거리로 갑자기 딱 껴들죠. 주행보조 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와중에 근거리에서 껴들어. 원래 코너 레이더가 없는 GV70, GV80 같은 경우에는 차가 거의 다 앞으로 다 들어와서야 앞에 차가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급브레이크. ADAS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꼭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들어간다는 거는 일단 옆 차선에 있는 차까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끼어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차가 앞으로 끼어든다는 거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코너 레이더가 없는 이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에 비해서 근거리 컷인으로 차가 끼어들 때 차를 훨씬 더 빠르게 부드럽게 먼저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간 거리를 벌려주는 이런 성능의 업그레이드가 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ADAS 같은 경우에 요즘에 뭐 워낙 성능도 많이 좋아졌고, 실제로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을 하시거나 막히는 길 운전을 하실 때 너무나 편안하게들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왕이면은 이렇게 옵션이 있을 때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코너 레이더가 추가되기 때문에 ADAS의 성능이 좋아진다. 요거 하나 때문에라도 요 150만 원짜리 옵션은 넣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아래 파츠가 따로 빠져 있는데 여기 굉장히 땡기는 게 하나 있어요. 알칸타라 인테리어 패키지 38만 원짜리인데 이건 진짜, 일단 GV70 같은 경우에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 스티어링 휠이 3스포크로 바뀌거든요. 그 외계인 눈처럼 생긴 2스포크 아니고 3스포크가 들어가요. 근데 이 3스포크의 핸들, 스티어링 휠이 알칸타라, 그리고 암레스트도 알칸타라, 이렇게 두 개가 바뀌는데, 그래서 이거는 38만 원이면은 사실 이 GV70 전체 옵션 중에 가장 혜자 옵션으로 볼 수 있겠다. 이건 진짜 싼 것 같아요, 알칸타라. 그리고 알칸타라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그 2염, 5염 되는 거 관리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M 타시는 분들 알칸타라 핸들로 오랫동안 타고 다니셔도 손에 땀 나고 그래도 크게 뭐 그렇게 보기 싫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전용 관리제들이 다 관리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쏠 때 그립감이 달라요. 아예 달라요. 자, 여기까지 해서 6,198
6,198만 원이라는 가격이 완성됐습니다. 혹시 6,198만 원짜리 네 말대로 차를 샀을 때 빠지는 옵션은 뭐냐? 네,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뭐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네 이런 거 빠져요. 그리고 렉시콘 스피커 시스템 모르겠어요. 이거 뭐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렉시콘이랑 그렇게 성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네, 뺐어요. 그리고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를 무조건 닥치고 필수로 넣어야만 하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이 보조 배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차량 출력이나 연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인 연비도 빌트인 캠이 들어간 차량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트인 캠도 빠지고요.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뺐기 때문에 2열의 통풍 시트가 빠지는데 사실 2열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태우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는 뭐 GV80나 아니면 차라리 팰리세이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뒷좌석과 관련된 옵션을 저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6,198만 원. 그리고 또 여기서 리스나 장기 렌트로 구매를 고려 중이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 없었던 정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을 한 번에 이렇게 손님으로 받아야만 가능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이율로 리스 장기 렌트로 차량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께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로 늦기 전에 연락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6,198만 원에 옵션을 딱 정해서 판매하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선주문 50대 지금 때려놨거든요. 네, 이 50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특혜도 좀 있겠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좋은 조건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자동차 소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